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최국일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의 조짐이 도대체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이 중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업체의 상황이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 속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젠 다른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디폴트 위험에 내몰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그러니까 IBCT 그룹의 자료를 인용한 이 블룸버그는 올해 상반기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가 부실 대출로 확인됐고, 이는 작년 말에 24.3%보다도 이 4.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중국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이 부동산 업체에 2천억 위안, 그러니까 39조 원 정도의 특별 대출을 제공하는 등 이런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여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지난해 말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디폴트 상황에 부딪혔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화들짝 놀란 중국 당국이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분양 대금을 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상환 거부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 부동산 위기는 더욱 깊어졌고, 이 문제는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로 이어지면서 파급 효과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8월 19일 부동산 업체들에게 특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짓지 못한 아파트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데다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디폴트로 인해서 국영 개발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의 디폴트 위험도 높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도 5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경 2천조가 넘는 돈인데요. 52조 달러 규모인 중국 은행업이 부동산 위기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기는 더 많은 부실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출기관의 이 부동산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은 53조 위안이다. 그러니까 1경 510조 원 정도인데 이건 여타 산업보다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내 은행들이 최악의 경우에 3,500억 달러, 그러니까 69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 부동산 부분의 부실 대출 비율이 높다라고 보고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위기가 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또 이는 곧바로 중국 경제의 좌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사실 이 민간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위협에 빠졌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국영 부동산 업체들마저도 디폴트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국영 부동산 회사들까지 이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8월 신규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29% 하락을 했고, 하락세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락폭도 전월의 0.11%보다 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몇 주간 최소 70가지 정도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2조 4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276조 원 규모의 중국 신규 주택시장은 회복의 기미가 약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주택가격이 12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수요 둔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등과 함께 이 실업률 상승,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8월 중국 주택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동산 위기는 어떠한 경기 부양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8월 13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은행과 지방정부 모두를 빨아들이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이 치명타를 주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덮친 후에 지난 12개월 동안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 기반을 둔 윈드 인포메이션 자료를 인용해서 8월 8일까지 99개의 이 디폴트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2.2배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위기가 금융의 위기로 전이된다는 점입니다. 니케이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은 중국 총 대출액의 26%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에 약 21에서 22%인 것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부분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올해 금융기관에 3,2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63조 4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자금 중 일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공모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이 토지 판매 수익금이 세금 수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이 지방정부의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건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니케이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P 글로벌은 중국 지방정부의 30% 정도가 지출 삭감과 같은 대대적인 재정 시정 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또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는 지난 8월 현재 중국의 총 주택대출 중에서 6.4%인 3,560억 달러, 그러니까 494조 2,700억 원 정도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위험 규모를 총 주택대출 중에서 최소 7%로 올려 잡으면서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국 금융기관들의 공시적인 주택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주택대출 규모는 39조 위안, 한 7,724억 원 정도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등 사업자들이 갚아야 될 대출도 13조 위안, 그러니까 한 2,575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가운데 주택대출의 비중이 32.5%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은행인 중국 우정저축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지난해 이미 34%를 기록해서 상한선을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업과 지방정부 재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 난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중국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커프 교수는 이 부동산 및 이 관련 활동은 현재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약 29%를 차지하는데 이건 1990년 말에 1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투자가 20% 감소할 경우에 중국 GDP가 5에서 10% 정도 감소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부동산과 건설은 도시 고용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 시장을 불안하게 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니케이는 중국이 2015년 주식시장 붕괴를 겪었을 때 강력한 소비 지출은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중국 소비자들은 고용시장의 위기 그리고 장기 침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축에 더 집중하면서 이 경제 회복의 길을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문제가 글로벌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중국 최고 지도부가 오는 10월의 당대에 초집중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 자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섣불리 손댔다가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 앞날은 그야말로 캄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국영 부동산 업체들까지도 디폴트 되는 세상. 이것이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